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명절 관련된 내용 정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절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몇 가지 조언을 또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25년도 추이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명절 시즌 때 어땠냐면 이제 과거에 좀 좋았던 패턴이 나왔을 때는 좀 괜찮았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좋을 때는 좀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도 별로 힘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절 때 별로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약간 좀 쉬어가거나 횡보하는 경향성이 좀 많이 보여줬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과거에 이제 좀 더 나폭이 좀 커졌으면 한동안은 약간 박스권을 항상 그려주었던 패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맥데이 기반으로 이제 좀 제가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맥데이 부분 추이를 좀 볼 때도 이제 말 그대로 이 맥데이 포인트가 점점점 계속 선을 맞지 않고 이렇게 선이 교차가 되는 형태가 나와야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추이가 약간 전환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주봉이나 이런 추이로 보았을 때는 아직 이제 접점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MACD 빼놓고 이제 또 볼린저 밴드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지금 형태가 이제 과거의 이 60K 정도 때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60K 근처에 왔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도 기술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는 항상 똑같습니다.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하단을 터치하면 상단을 터치하고요. 다시 하단을 터치하면 상단을 터치하는 성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기본의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단도 꼬리를 남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단을 터치했던 과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단을 터치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하단인데 하단의 공백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공백기를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꽉 채우지 않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완벽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모든 걸 손해 없이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는 갭은 그 정도에 있는 갭 부분에 따른 손실 부분을 감내하고 이제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팅의 100%가 없다라는 말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 20%를 어떻게 나의 능력과 역량을 집어넣어서 경험값을 넣어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내가 좀 매매 패턴이나 매매 이제 운영 능력치를 좀 돌려보았을 때 유사한 형태에서 내가 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맹신하고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60K 부분 추이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형태가 또 한번 여기서도 많이 꼬리표가 나올 수도 있어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더 도전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만약에 모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기간별로 가격 대비보다 기간별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한번 매입을 하게 되면 남은 이제 돈을 이제 2분할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냐면 못해도 이제 이 8, 9월 달 추이가 원래 안 좋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 8월과 9월 정도 때 한 번 더 해서 2분할 관점으로 이 포인트 때 좀 두 번 나눠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자 원래 이제 마스터 플랜 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아직도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쉬어가면 1년 정도를 쉬어갔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년간을 쉬어갔다면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한다고 하면 최고점이 작년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 달이 만으로 1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이런 착각에 또 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1년 지났으니까 곧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아니죠. 예.
그냥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조금 더 나와져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조금 더 쉬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하 낙폭 추이는 1년 정도에 머물러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낙폭이 심했던 포인트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낙폭이 컸던 추이,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와 또 여기 포인트가 생겼죠. 그럼 실질적으로 평균선을 그어도 약간의 손해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손실률 부분에 따른 커버를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지만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거를 뭐 엄밀히 따지면은 그만큼 이게 본업이라고 해도 커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업일지라도 대부분 깨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도부터 2024년도 때까지 채권 투자자나 또는 채권을 잡으러 다루었던 분들을 보게 되면 매우 얼굴이 어둡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웠던 시장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장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가 거저본다라는 사람들은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저의 올해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만약에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사이클 반복 때마다 하락폭은 계속 줄어들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만큼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제 CPI도 생각보다 깜짝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6월에 이제 베팅 확대적인 추이도 나와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의 마지노선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두 번의 페닉스 사이클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나 골드만삭스도 비트마인을 매수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전반적으로 좀 공포의 구간으로 기간하고 자금 이탈 부분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업무에 지시되었던 형태처럼 잘라가지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본인의 기업을 1인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즉 그러면 기업이 폐업이 안 되게끔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최소한의 폐업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풀베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회를 잘 살려서 어느 정도만큼은 레버리지를 쓰고 어느 정도만큼은 방어 부분을 이게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의 순유출 규모는 계속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값으로 여기에서도 순유출이 좀 깨작깨작 이렇게 IBT에 깨작깨작 찍히는 부분이 간혹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이제 커버드콜 시장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 물량이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이 GBTC와 IBIT, 특히나 GBTC가 팔릴 때는 항상 더 많은 조정이 나왔고요. GBTC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없고 그럴 때는 IBIT 부분에 따른 추이가 좀 더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오지랖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인 선물하다가 3.2억 청산을 당했는데 결혼식까지 6달에 남았던 한국산업은행의 근무자가 이런 글을 또 남기셨습니다. 근데 진짜 안전하게 저배율로 10배를 했는데 청산을 당하니까 멘탈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안전하게가 10배가 그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거죠. 자기 기준에 매우 주관적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매우 주관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선택에 따른 결과도 이제 우리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그만큼 자유도가 높은 만큼 그만큼 자유도를 높게 주는 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되게 누구나 접근성 있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해서 돈을 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프로의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육체가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육체에 있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우리가 시간하고 돈하고 바꾼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노동과 돈하고 맞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에 플러스 시간도 같이 들어가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에 따른 추이에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이 돈 관리를 잘해야 결과론적으로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한순간에 돈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뒤에 가서 노후가 되게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때까지에 있는 본인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작년에 나의 성과는 어땠고 내가 잘못한 점을 자기 객관화로 제일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빨리 성과가 그리고 성적표가 그렇게 빨리 개선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부분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를 이해할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안 넘어지면서 배울 수가 있어? 한 번은 넘어지면서 배울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됩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맞긴 하죠. 근데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넘어져 봐야 내가 어느 정도에서 겁을 먹고 어느 정도에서 되어도 일어날 줄 아는 그 정도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상대적으로 견뎌야 되는 그 고통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 범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 꽉 깨물고 그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환경이 조금이라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이걸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도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내가지고 더 많은 형태로 다시 유턴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에 있는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투자를 했던 간에 결국에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부자에 있는 개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를 가졌을 때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되고 자세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까지 해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중간에 작심삼일로 뭐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내가 여기에서 최대한 현재 있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걸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노력에 어느 정도 있는 최소 시간과 최소에 있는 관심도와 몰입도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와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하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소수고 일반인이 되게 다수일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해도 당장은 1년 안에 뭔가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 1년 안에 뭐 성공을 했다. 그럼 다 개나 소나 다 쓰고 성공을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가 근육이 천천히 붙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천천히 좋아지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 글을 쓰셨던 분인데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좀 운빨이다라고 생각을 든다라는 그런 글을 또 쓰셨어요. 입직하고 돈이 없어서 계약 업무하다가 횡령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자체검사 유야무야 나는 말단이라서 정직으로 끝났는데 자, 높으신 분들은 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승진 조직에 찍혔고 한직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주식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형이 의사인데 시젠 제품을 쓰길래 시젠으로 2000 시드를 1억 5천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 잘못해서 다시 6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한때 있었잖아요. 22년도 때 엄청나게 에코프로로 다시 3억 원을 찍은 다음에 미장으로 건너가서 SMR의 팔란티어에 1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시드가 손에 쥐어진 게 13억 정도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여기서도 또 많이들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은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사람이 한 번에 따른 투자 경험으로 인해서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연달아 실패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했었죠. 그리고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꾸준하게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나름대로 있는 그런 과정에 따른 측면을 최적화를 최대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반통이 나서 멈추고 만약에 여기서도 중간에 뭐 부러졌는데 멘탈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하면 그로부터 본인 인생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제 가족 부분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낭비하고 기회 뭐 투자하다가 한 여러 번 한번 부러지기도 받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폼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에서 성공했던 특히나 투자로 성공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성공했다라는 사람은 개구라예요. 그래서 제가 레퍼럴 유튜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심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었을 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넘어졌었을 때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마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믿을 만한 부분이 다 없으니까 뭐 의지할 부분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한 그런 추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기까지 무너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는 걸 거기에서도 깨달음이 나와서 한 번쯤 좌절로 인해서 성장이 가능하는데 대부분 그런 형태가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또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마인드가 큽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몰입하거나 뭔가를 또 배울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진실되게 잘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실패도 어느 정도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좀 실력이 보이지 않게 쌓이긴 하는데, 그 쌓이는 그 과정이 누군가는 좀 느리게 올 수 있고 누군가는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림과 빠른 부분에 따른 추이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에 있는 그 속도를 잘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좀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말이 길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세일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